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직 그 윤곽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국제사회가 아직 추가 대북 제재라는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이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견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었는데요.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때가 지난 7일이었는데요. 20일을 넘긴 지금까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의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 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짧게는 5일, 길게는 23일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5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중국을 찾았는데요.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제재할지에 대해선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케리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test was a blatant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as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our two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re obligated to take action. 深入的磋商，同时我们也必须指出，新的决议不是为了刺激局势的紧张，更不是为了把半岛搞乱。 즉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 중심을 싣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의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일본의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 발사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움직임이 포착됐고 이르면 일주일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했다는 NHK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황을 보면 북한이 모종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국방관료의 말을 AFP 통신이 보도한 겁니다. 탄도미사일이라기보다 위성 등 우주 발사체 가능성을 짚었는데요. 앞서 북한은 2012년 12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동창리 로켓 발사장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발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 주변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차량과 장비들이 포착됐습니다. 서레이노스는 로켓 발사 준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중요 시설이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 발사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이 미사일 발사라는 또 한 번의 추가 도발을 행동에 옮긴다면 아무래도 중국도 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기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통제불능에 있는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자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손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 문제로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에 더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대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대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대선 주자들 간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흘 뒤인 2월 1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일제히 개최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먼저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1위에 오르면서 결국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대이변을 연출했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런 2008년의 기적을 꿈꾸며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아이오와 승리가 일단 점쳐지고 있는데요.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맹추격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둔 마지막 TV 토론이 잠시 뒤에 열리는데요. 트럼프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TV 토론은 폭스뉴스 주관으로 열리는데 지난해 8월 첫 TV 토론에서 여성 비하 관련 질문으로 트럼프와 갈등을 빚어온 폭스뉴스의 여성 간판 앵커 매긴 켈리가 또다시 진행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TV 토론 불참이라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인데요. 이런 모습을 공화당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가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두증 사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 세계보건기구 등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던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에서 발견된 이후 발생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설명입니다. 먼저 WHO의 마거릿 찬 사무총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As of today, cases have been reported in 23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the region. The level of alarm is extremely high. 이 때문에 WHO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염자가 400만 명에 달할 수 있고 중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중남미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지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요. 버지니아주, 아칸소주 등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 보고가 나온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를 막기 위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위치한 23개 나라의 여행 금지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법, 손쉬운 진단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는 지카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에서도 최근 중남미를 다녀온 여행객들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피어볼라라는 말까지 나온 데 이어 올 들어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